뇌신경과 의사가 말하는 충격적인 진실. 이 검사가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받으시죠.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그 검사들 중 일부가 오히려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의료진도 환자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검진을 받고 나서 며칠 후 어지럼증이나 시야, 흐림을 경험하시는 분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30년간 뇌신경과에서 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정 검사들이 너무 자주 시행되거나 특정 건강 상태에서 받을 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거나 혈류를 방해해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를 드려서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거죠. 60세 이후에는 단순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노인분들에게 숨겨진 뇌졸중 위험을 가진 5가지 흔한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병원 방문 전에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도 배우실 거예요. 첫 번째, 조영제 컴퓨터 단층 촬영에 숨겨진 위험. 조영제를 사용한 컴퓨터 단층 촬영을 받아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몸 전체로 따뜻한 느낌이 퍼지는 그 순간 말이죠. 조영제가 혈관과 장기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그 작은 주사가 단순히 영상을 개선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신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심혈관계에 조용히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어요.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조영제가 미주신경 반응을 유발합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이죠. 어지럼증, 메스꺼움, 실신, 심지어 잠깐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약한 혈관들이 수축하거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때 뇌졸중이나 심장사고의 위험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혈관중재방사 선악정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조영제를 사용한 컴퓨터 단층 촬영을 받은 고령 환자들이 72시간 내의 혈관 합병증 발생률이 현저히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기능 저하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몸이 약할수록 조영제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81세 남성분이 가벼운 소화불량으로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괜찮다고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경미한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조영제 주사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혈전이 형성되고 뇌 일부로 가는 혈류를 차단했을 가능성이었어요. 이것이 조영제 컴퓨터 단층 촬영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암이나 혈전, 동맥류를 발견해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점은 이런 검사들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혹시나 해서 정기검진의 일부로 처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조영제 컴퓨터 단층 촬영에 동의하기 전에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검사가 제 나이와 상태에 꼭 필요한가요? 더 안전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병력을 충분히 알려주시고요. 특히 고혈압,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거나 이전에 조영제나 약물에 이상 반응이 있었다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항상 물어보세요. 조영제 없이 할 수 있나요? 때로는 조영제 없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부하 검사의 예상치 못한 위험. 이제 운동부하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똑똑한 선택처럼 보이죠. 심장 모니터를 착용하고 러닝머신에서 걸으면서 압박 상황에서 심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거예요. 하지만 60세 이상,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간단한 검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 중에 러닝머신에서 걷거나 심지어 뛰라고 하면서 심장을 면밀히 관찰하거든요. 속도가 빨라지면 심박수가 급상승하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혈관계에 갑자기 강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건강한 30대에게는 문제없을 수 있지만 기존 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마른 덤불 근처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면 혈압의 위험한 급상승, 갑작스러운 부정맥, 불규칙한 심박동이 있고 드물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로 약한 혈관의 작은 파열, 특히 뇌혈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저널 2020년 연구에서 65세 이상 환자 1,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러닝머신 운동부하 검사를 조사했어요. 결과적으로 거의 7%가 검사 중 유해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혈압 급상승과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이 포함되었고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그룹은 이미 혈관 문제가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는 지인 중 74세이시고 수년간 고혈압을 앓고 계세요. 의사가 확인 차 운동부하 검사를 권했습니다. 러닝머신 중간 부분에서 어지럼증을 느끼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즉시 중단했지만 다음 날 경미한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의사들은 검사 중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뇌의 작은 혈관을 파열시켰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사가 직접적으로 뇌졸중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이미 취약한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가했고 그것이 균형을 무너뜨린 요인이 된 거죠. 그럼 진짜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제 심장을 평가하는 더 안전한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많은 경우에 약물을 사용해서 운동을 시뮬레이션하는 핵의학 스트레스 검사나 안정시, 심장 초음파 검사가 고령자에게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피로감 같은 증상이 없다면 검사가 지금 당장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기다릴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세 번째, 내시경 검사에 침묵하는 위험. 이제 60세 이후에 매우 일상적이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시경 검사예요. 식도나 위, 심지어 대장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들이 안전을 위해 자주 권하죠. 때로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데 특히 진정을 동반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60세 이상 대부분이 어떤 형태든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죠. 와파린, 아스피린, 플라빅스 같은 혈액 희석제는 극히 흔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위해 진정하면 혈압과 순환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거든요. 이것이 혈액응고 능력에 영향을 주는 약물과 결합하면 갑자기 뇌출혈 위험이 높아지거나 더 심하게는 뇌순환 문제가 생겨서 침묵성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소화기 내시경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리뷰를 보면 진정 내시경 시술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들 사이에서 이후 72시간 내에 일과성어 발작, 증민이 뇌졸중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들은 주요 뇌졸중은 아니었지만 뇌혈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 중 하나는 76세 여성분이 진정을 동반한 정기 대장 내시경을 받으신 경우예요. 들어갈 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이틀 후 말이 어눌해지고 협응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서 경미한 뇌졸중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들은 진정 중 혈압 저하와 함께 매일 복용하던 아스피린 사용이 혈전이 이동하기 딱 좋은 조건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시술 자체는 저위험이었지만 진정, 나이, 약물의 조합이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 모든 내시경을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의사가 지금 당장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동의하지 마세요. 몇 년 됐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거라면 더 안전한 방법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특히 증상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항상 의사에게 알려주시고요. 이 검사 전에 혈액 희석제를 중단해야 하나요? 제 같은 사람에게 진정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진정이 불편하다면 시술을 진정 없이 하거나 더 가벼운 옵션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네 번째, 자기 공명 영상에 숨겨진 함정. 자기 공명 영상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의사들이 몸 깊숙이 들여다보고 문제의 초기 징후를 발견하며 때로는 불필요한 수술을 피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더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해 조영제가 추가될 때 그때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와 경미한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자기 공명 영상에 사용되는 조영제에는 종종 가돌리늄이라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몸에 머물지 않고 신장을 통해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거든요.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아직 진단되지 않은 기능 저하가 있다면 몸이 가돌리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소량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잔여물이 위험할 수 있어요. 가돌리늄 축적은 신원성 전신 섬유중이라는 드물지만 심각한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와 결합 조직의 경화와 두꺼워짐을 일으키죠. 최악의 경우 움직임, 호흡을 제한하고 심지어 장기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적된 가돌리늄이 뇌 조직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혼란, 어지럼증, 방향감각 상실 같은 미묘한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순환 문제 위험이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2019년 방사선학에 발표된 연구에서 조영제를 사용한 자기 공명 영상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 2,000명 이상을 추적했어요. 시술 후 일주일 내에 약 5%가 뇌졸중 유사 증상, 두통, 시야 흐림, 균형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뇌졸중은 아니었지만 위험 신호였어요. 이런 환자들 대부분이 진단되었든 안 되었든 기저 신장 문제가 있었거든요. 79세 이모 씨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 후 자기 공명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의사가 철저하게 하기 위해 조영제와 함께 처방했어요. 이모 씨는 자신의 신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촬영 이틀 후 어지럽고 허약하며 정신적으로 멍한 느낌이 들었고 이런 증상이 거의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어요. 주치의가 검사를 실시한 후에야 3기 신장 질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알았다면 더 많은 질문을 했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조영제, 자기 공명 영상을 권한다면 조영제 없이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종종 답은 예입니다. 조영제가 정말 필요하다면 먼저 신장 기능 검사를 요청하세요. 사구 체여과율이라는 간단한 혈액 검사인데 의사와 여러분 모두에게 안심을 줄 수 있어요. 또한 과거 영상 검사에서 이상한 반응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기억하세요. 자기 공명 영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몸이 잘 처리하지 못할 수 있는 추가 화학물질이 문제입니다. 올바른 예방 조치를 취하면 뇌나 신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5번째, 경동맥 초음파의 예상치 못한 결과.
이제 무해해 보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령자들을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았던 위험한 수술로 이끌 수 있는 검사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정기 경동맥 초음파 검사예요. 비침습적이고 몇 분밖에 안 걸리며 주사나 조영제, 시끄러운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예방검사처럼 들리죠? 하지만 60세 이상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증상이 없는데 의사가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이 스캔을 처방한다면 이 간단한 검사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던 수술로 여러분을 이끌 수 있습니다. 경동맥은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몸의 많은 혈관들처럼 플라크, 즉 콜레스테롤이나 칼슘의 작은 축적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플라크를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많은 경우에 수술하는 것보다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여기에요. 검사를 받고 동맥에 어느 정도 협착이 있다고 나왔다고 해봅시다. 50%나 심지어 60%일 수도 있어요. 무섭게 들리죠? 그래서 의사가 혈관외과 의사에게 의뢰하고 갑자기 경동맥 내막절제술이나 스텐트 같은 시술을 고려해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었다면 어지럼 정도, 시야 변화도, 쇠약감도 없었다면 이런 시술들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위험을 수반합니다. 실제로 뉴잉글랜드 약저널에 발표된 주요 연구에서 중등도 경동맥 협착이 있지만 증상이 없는 고령자 3,000명 이상을 추적했어요. 연구자들은 많은 경우에 수술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변화보다 뇌졸중 위험을 현저히 더 줄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수술을 받은 환자의 일부가 실제로 수술 중이나 회복 과정에서 시술의 직접적인 결과로 뇌졸중을 경험했다는 점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고 의사가 단순히 철저하게 하기 위해 경동맥 초음파를 했어요. 65% 협착이 나타났습니다. 몇 주 안에 수술을 받게 되었죠. 안타깝게도 시술 중에 작은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생존했지만 이제 오른쪽의 부분적인 쇠약감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가 경동맥 초음파를 제안하는데 증상이 없다면 무엇을 찾고 있는 건가요?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스캔이 치료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걱정만 일으킬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추가 검사가 크게 바꿀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협착이 있다는 스캔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수술로 뛰어들기 전에 반복 스캔에 대해 물어보시고요. 혈관 시술을 받기 전에 항상 두 번째 의견을 구하세요. 마무리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검사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래요. 우리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조영제나 진정제, 스캔같이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간단한 주사가 혈압을 급상승시킬 수 있고 스캔이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간단한 검진도 시스템이 이미 취약하다면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춰서 질문하고 모든 검사가 단순한 체크리스트나 프로토콜이 아닌 여러분의 건강 필요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물을 권리가 있고 더 안전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나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 더 나은 결과와 마음의 평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선택이 두려움이나 습관이 아닌 지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혹시 스캔이나 검사 후에 이상하게 느끼신 적이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을 겪는 것을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영을 올려주시고요. 함께 공유하고 연결되어 배워나가요. 이 영상이 조금 더 자각하고 통제감을 느끼거나 단순히 더 궁금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시니어 건강지킴이를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의료진과의 대화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궁금한 것은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세요.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 병원에 가실 때는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